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아시아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 키옥시아와의 합병 가능성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25일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현지 시간 21일 메모리 사업부인 샌디스크 코퍼레이션을 미국 나스닥에 별도 상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와의 합병을 통해 낸드 메모리 시장 재편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 어떤 회사냐? HDD, 즉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전문 제조 기업이죠. 2016년 메모리 기업 그 샌디스크를 인수해 HDD와 메모리 두 사업부로 운영을 하다가 2023년 메모리 사업부를 분리했습니다. 당시 웨스턴 디지털은 일본 키옥시아와의 합병을 추진했는데 웨스턴 디지털의 경우 복합기업이고 키옥시아는 비상장사인 만큼 합병 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합병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후에 두 기업은 합병을 위해 걸림돌을 하나 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키옥시아는 도쿄 증시에 상장을 했고 이번에 샌디스크가 나스닥에 별도 상장을 해 기업 가치가 명확해졌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세계 낸드 플레이스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일본 키옥시아가 3위, 그리고 미국 웨스턴 디지털은 마이크론 다음으로 5위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의 키옥시아가 만일 합병을 한다면 낸드 시장, 글로벌 낸드 시장 1위인 삼성전자와 맞먹는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나 키옥시아 주요 주주인 SK 하이닉스는 이미 2023년 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할 때 낸드 시장 경쟁 심화 우려로 합병을 반대했고, 그리고 합병이 재추진되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규제 당국의 합병 승인과 그리고 각국 반독점법 심사 등은 두 회사가 또 넘어야 할 큰 산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중국이 미국과 일본 반도체 기업 간의 합병을 두고 통과시킬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합병설로 반도체 업계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언론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부문 주식 20%를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연일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되찾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미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25%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대만 내부에선 미국이 대만 반도체에 대해 무려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놨죠. TSMC의 인텔 지분 인수에 대해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 당국이 TSMC를 미국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실제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 TSMC와 인텔이 만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합병을 할 경우에 TSMC 추격에 애를 먹고 있죠. 자, 삼성전자는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TSMC는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고 인텔의 경우 급격한 기술 발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인텔과 TSMC, 여기에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합병 이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반도체 지형의 판도를 뒤흔들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6일 중국 당국이
올 상반기 국유은행에 약 8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대 국유은행 중 농업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3곳에 6월 말까지 4천억 위안, 우리 돈 80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자 시진핑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자금 투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왜 이렇게 중국 당국이 중국은행에 돈을 푸느냐? 중국은행들은 금리 인하로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감소했고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위기로 그 부실 채권에 따른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번 주를 포함해 최대 1조 위안, 우리 돈 200조 원을 주요 은행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연말이죠. 중국 당국이 3조 위안, 우리 돈 592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자, 양회에서 세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NBC는 현지 시간 26일 다음 주 중국 양회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를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2%로 낮추고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지난 2년과 같은 약 5%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UBS 타오왕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전인대에서 소비 촉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소비자 보상 판매 프로그램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3천억 위안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전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비국유기업 투자 기회를 늘리고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지원법을 다음 주 양회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세부적인 스픽입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26일 세븐일레븐 지주회사 세븐앤아이 홀딩스 창업 가문의 세븐앤아이 홀딩스 인수 계획에 참여하려던 이토추 상사가 출자를 단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이토추 상사는 세븐앤아이 홀딩스 창업 가문의 인수 계획의 1조엔 출자 방안을 고려했다가 그룹 내 식품 사업과 시너지 효과 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일본 1위 편의점, 잘 아시다시피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고, 이토추 상사는 이번에 출자에 참여하려고 했던 이토추 상사는 일본 2위 편의점이죠. 패밀리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병이 등장한 거죠. 편의점 서클 K를 운영하는 캐나다 유통업체 ACT가 세븐앤아이 홀딩스를 인수한다고 밝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 창업 가문이 나선 겁니다. 인수 자금으로 이토추 상사를 포함해 투자 펀드 출자로 4조엔, 금융기관 융자로 4조엔, 총 8조엔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번에 이토추 상사가 빠지면서 인수 자체가 이제 불발된 겁니다. ACT는 지난해 세븐앤아이 홀딩스 인수 금액으로 7조엔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니온게이자 신문은 현재 주가를 고려하면 주주 입장에선 ACT 인수가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일본 정부와 여당에선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외자 인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도쿄 증시에서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10% 넘게 폭락했고 이토추 상사는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 추가로 방금 들어온 외신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자국 기업 주식이 주가 조작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리의 시가총액 규모가 작고 펀더멘털이 약한 중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제가 바로
지난 화요일 여기 데일리 아시아에서 전달해 드린 소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각서를 보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감사를 통해 부적합 종목은 증시 퇴출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 미중 관계가 악화일 요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에 제한을 둔 건 앞으로 나올 미국 조치를 의식해 사전 예방 차원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아시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